자, 부동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요즘에 뭐 설날인데도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의 SNS는 계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오후 4시쯤에 올렸던 저기 그 만화, 응?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인스타그램에, 요즘 인스타그램도 하시나요? 어이구, 인스타그램. 원래 X, 페이스북 이런 거 막 하시는데, 인스타그램에 또 만화 올리셨는데, 요 만화가, 설마가 부동산을 잡는 해라는 만화를 올리고, 재미있네요. 라고 글을 쓰기도 하셨는데, 재미는 있어요. 재미는 있는데, 자, 부동산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가 핵심이겠죠. 핵심이겠죠. 자, 이번에 설날에도 보면 저기 글을 올리시면서 딱 장동혁 대표를 딱 찍어가지고 네, 기사를 링크하시고 하시면서 장동혁 대표하고 딱 한번 각이 딱 쓰면서 장동혁 대표도 반발을 했는데 요 사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전 장동혁 대표의 저 주택 6채를 말을 하면서 공격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내용을 뜯어보면 투기성, 투자성 목적의 보유가 아니잖아. 고령에 있는 노모의 주택,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동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실거주 주택, 그리고 장인한테 뭐 불우해서 상속받은 것에서 10분의 1 지분, 전부 다 합쳐도 이재명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분당주택의 반의 반 가격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저간의 사정들이 있는 복수의 주택자들이 있는데 그걸 저렇게 악마화하는 게 좀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전 먼저 들고, 국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한다는 그것보다 당신들은 자격이 있냐라는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들이 불로소득을 그렇게 엄단할 거면 그러면 대장동에서 불로소득을 천문학적으로 가져간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당신들이 결제했잖아. 근데 이 정권이 앞장서 가지고 항소포기 시킨 거 아니야?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청와대 참모들도 지금 뭐 반포 아파트부터 다주택 처분 안 하고 있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을 내세우는 건 좋아요. 근데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이 묻는 건데 거기에 대한 그 본질적인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고 그냥 장동혁 대표한테 주택 6채라는 그 제목 가지고 정치적 공세하는 것이 과연 옳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도 부동산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케이, 김주 대변인, 저도 장동혁 대표 집 6채, 요거 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글을 올린 거는 좀 의외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 집 6채 가지고 있는 거를 왜 악마하겠어요? 집 6채 가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가 뭐 강남에 70억, 80억 아파트 6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님도 다주택자가 집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 관련해갖고 앞으로 계속 이 상황을 방치하면 뭐 강남에 70억, 80억, 100억짜리 아파트를 어떤 특정인이 50채, 100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좀 사회 문제가 되니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양도 차익이라든지 보유세 관련이니 뭔가 좀 세금으로 걷어들일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요. 지금 뭐 세금 올리는 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계속 방치했을 때 우리 청년 세대, 젊은 세대들 너무 힘들잖아요. 결혼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뭐 자녀 계획 관련해 갖고 애로사항을 느끼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사회적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 한번 해보자, 바꿔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그 부분에 관련해서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지. 뭐 집 한 채 가지는 거 팔아라. 장동혁 대표한테 누가 집을 팔라 그럽니까? 집 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집을 6채, 100채 가져도 되는데 앞으로 뭔가 양도 차익이라든지 보유세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세 부담이 있을 수도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그런 취지였습니까? 그럼요. 제가 좀 그렇게 안 읽히던데요? 네? 그렇게 안 읽혀서. 큰일 나. 말씀하시면. 아니, 그래서 전, 왜 이걸 올리셨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런 취지입니까? 그런 취지였습니까? 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노모가 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뭐,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는 그랬어요. 아이고, 불효자는 웁니다. 라는 뭐, 글도 올리고 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들이 또 이렇게 공방이 오가면서, 민주당에서 김현정 의원이죠? 원내대변인인가요? 네. 95세 노모를 같이 모시고 살았으면 더 좋았을 것, 이래서 논평을 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진짜 본질도 아니고, 이건 본질이 아니지 않나? 네. 본질도 아니고, 아예 저는 그거예요.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부동산 문제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크게 잘못하신 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요. SBS 기사를 딱 좌표 찍어서 올렸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겁니다. 다주택 팔라 날 세우더니 점점점 강요 아니야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벌떼처럼 일어나 왜곡 조작한다는 거야. 언론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 SNS 이걸 통해서 겁박한다고 보고 있는 거야. 강압하가 뭔가 협박하고 있다고 봐서 다주택자 팔라 날 세우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재명 대통령은 쫙 좌표를 찍어서 그거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다시 클릭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워딩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제목이. 어떤 거냐면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사를 올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문제다. 심지어 뭐라고 했습니까? 벌떼같처럼 일어나 왜곡 조작하고 있다. 언론들이. 그럼 기자들은요, 멘붕입니다. 좌표 찍어서 공격당하죠? 언론사에서도 야, 이거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수위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기자 생활을 20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대통령이 어떤 기사를 올려가지고 이건 왜곡됐다? 엄청난 압박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강요가 아니라고 하지만 집 파는 사람도요, 세금 가지고 집 때려잡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에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민주당 정부 들었으면 집값이 오른다. 나는 다르게 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했죠. 세금 가지고 집값 잡는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세금 가지고 집값 잡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때 이재명은 저재명인 아니잖아요. 그때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지금도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문제를 삼는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 노무현 정부 다 세금으로 잡으려다 망했습니다.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 그걸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지금 다주택자가 나쁜 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다주택자가 없다가 갑자기 늘었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다주택자가 없다가 갑자기 문재인 정부 때 늘었습니까? 그 추이를 보시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시장에 있어서 악영향을 했는지, 그리고 제가 장담할 수 있는 수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강남에 수십 채 있는 아파트, 고가의 아파트 그렇게 못 사요. 못 삽니다. 다주택자의 대부분이 연립이나 아니면 오피스텔입니다. 그래서 번지수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입장은 뭐냐면 이제까지 문재인 정부 때 한 20여 차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4차례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손을 대면 더 튀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 대통령이 강하게 압박하기 때문에 지금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5월 9일까지 팔고자 하는 매물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매물이 안 나옵니다. 미쳤어요? 내가 100을 벌면 82.5%를 세금을 냅니다. 80%를 가져갑니다. 안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통상적으로 서울에는 4만에서 5만 가구가 필요한데 올해가 2만 가구, 내년에 1만 가구대, 내후년 1만 가구대입니다. 공급이 뻔히 보이는데 몇 년 동안 매물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 집값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사죠. 그래서 저희가 비판하는 대목은 뭐냐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했던 그 방식이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 방식이 똑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자꾸 다주택자를 악마화해서 결국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고요. 아쉽게도 집값 오르면 전세, 월세 너무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충정입니다. 충정.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일단은 장동혁 대표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장동혁 대표가 설 때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가게 섰잖아요. 근데 보면 윤희숙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대통령이 퇴임하는 2030년에 분당 아파트는 재건축 공사 중이라 들어가지도 못하시는데, 그리고 거기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왜 경호 때문에 아파트에 좀 들어가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실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당 순회동 아파트 부분은 조금 과감하게 결정을 하시는 게 진짜 부동산 정책
정말 부동산을 잡겠다는 그 대통령의 큰 의지가 좀 더 시장에 팍 꽂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곤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치 지도자라고 해서 집을 팔아라 말아라. 그 얘기 자체가 그건 공산주의적 시각 아닌가? 왜 그런 얘기를 하려 보도가 지금 그 논리를 다주택자들한테 그대로 돌려부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라 강제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세금 올렸나요? 세금 올렸어요? 안 올렸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방향이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 다주택자 그리고 강남이나 요지에 부동산을 부의 저축 수단으로 삼아서 자식들한테도 물려주고 뭐 수십 채, 몇백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로 돈을 벌기가 어려우니 머니무브에서 뭐 주식이나 뭐 벤처 투자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뭐 와가지고 집 팔아라. 아니,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국민의힘에. 그럼 5월 달에 우리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네. 끝나잖아. 유예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요? 예. 유예 계속 해야 된다고 저는 보시는 거야? 뭐냐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예. 뭐냐면, 이게 보면, 예. 시장에 있는 양도세가 너무 어마무시하면,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의 출구 전략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뭐냐면, 양도세를 완화할 마음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유세, 취득세, 양도세까지 다 이렇게 비싼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금에 관련해서 뭔가 조율을 한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가지고 안 하겠다 얘기를 해놓고서 세금 가지고 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50억이래. 이 아파트는 본인이 판다고 얘기했었어요. 아시잖아요. 개항으로 오면서 아니 갑자기 개항이 오잖아. 뭐 물어본 얘기는 안 하고. 아니 얘기만 하니까. 이거 그러니까 유예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에 대한 답은 왜 안 해? 그러니까 유예를 국민의힘은 입장이 없어. 다주택자를 유예 잠깐만. 양도세가 말을 안 하잖아. 말하는데 그 무차게 하잖아. 유예 종료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 기조를 결정했으면 그러면 집 팔아요? 그 매물을 끌어내기 위해서 유예를 종료했으면 응. 그러면 사고 팔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토호제를 지정을 해제하든가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빼든가. 대출을 매물은 나왔는데 대출은 못 받으니까 현금을 대량 보유한 사람들이 또다시 갭투자할 것 아닙니까? 기다려보세요. 언제 이렇게 기다리냐고. 풀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정합성이 있는 논리력을 갖춘 부동산 대책을 만들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유예 종료가 뭐 안 돼요 맞아요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마지막 2022년 끄트머리에도 다주택자들을 많이 줄였다고 보도자료까지 뿌려가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때 4만 7천 명인가 다주택자들이 줄어들었다고 성과 삼아서 홍보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실패 정부잖아요. 이게 하등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거 싶은 너무 거예요. 피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니 얘기할게. 답을 안 해. 아니, 잠깐만. 얘기만 보세요. 하는데 티키타카 이렇게 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애초부터 팔 생각이 이리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2022년에 그때 부동산 내놨었을 때 26억 5천에 내놨어요. 비싸게 내는. 근데 네이버 부동산에 2022년 7월 달에 그 거래 매매 시가 평균을 보면 19억의 거래가 됩니다. 7억을 올려다 내놨단 말이에요. 와. 누가 사냐고. 아. 애초부터 팔 생각이 좀 없었고 전에 또 50억을 했다가. 자, 26억 5천 원에 내놨다고. 근데 재건축이 이제 현대지구 지정됐으니까 재건축이 그렇게 실제로 된다. 들어가면 38층까지 증개축이 가능하니까 50억까지 더 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19억짜리로 매매되는 아파트를 26억 5천에 내놨는데 누가 사냐고. 이찬진 아저씨랑 비슷하네. 근데 애초부터 팔 생각이 없었던 거고 그렇게 꼭 보유하고 싶은 심정이 있다는 건 인정. 그러면 국민들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맞아요. 걱정을 해요. 그거 인정하죠. 그런데 어. 만약에 인정을 하는 사람이 돈이 마귀라든지 설마 마귀에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추진되면 이재명 대통령도 보유세 많이 내고 만약에 팔 경우에는 양도세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감수해야죠. 그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또 집을 팔려고 그러냐. 아니 본인이 판단을 그리고 했으니까. 그 양도세 부분만 먼저 얘기해줘봐. 이제 유예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아니, 제가 거야. 말씀드렸잖아요. 예. 양도세 관련해서 만약에 예. 이거에 대해서 중간을 하려면 예.
기본적으로 보유세 부분하고 그렇게 다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자꾸 국민의힘의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네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마기 얘기했잖아. 다주택자가 마기라며. 그러면 계약을 전세 누구랑 했어? 마기와 계약한 거야. 뭘 막이야. 아니 다주택자가 문제라는 부동산 투자로 돈을 계속 벌어서 그러니까. 사회 구조가 잠깐. 악화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지. 음. 다주택자를 막이라고 부르는 건 아니 제가 아니죠.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왜 막이라고 불러요? 본인은 복잡하게 굉장히 착하다고 그건 얘기하고 공부의 논리야. 남들은 단순하게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내로는 안 진짜 되는 거야. 속편하다 속편해.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간단해요. 지금의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원죄는 누구냐? 문재인과 박원순입니다. 그때 정비구역을 다 해제했잖아요. 398곳을. 그때 10여 년 전에 그게 차례대로 왔으면 지금 30만 가구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아니, 오세훈 시장 지금 아니, 재선했는데 왜 그럼 서울시 부동산 시장 못 잡아요? 아, 신청도 하고 있잖아. 최근 시장 아니, 제가 부동산 부동산 빵이 아니잖아. 그래서 10년이 아니, 걸리잖아. 그러니까 양도세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를 해. 양도세 관련 얘기를 딴 얘기를 해. 뭐 분명 이거 유예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말을 못 하잖아요. 아니, 유예해야 되는 제가 거 말씀드렸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유예해도 좋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부동산이라고 하는 시장은 인센티브를 주면 줄수록 사람들이 더 팔려고 한다거나 동기가 생기는 거지 자꾸 누르고 규제하면 더 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과 경제라고 하는 게 개입하거나 누를수록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진보 정부 세 번의 정부에서 느꼈던 진리잖아요. 우리가 이미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미 좀 성립되어 있는 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또 대통령이 거스르고 다시 한번 세금으로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그 전철을 밟지 말라라고 지적하는 근데 거예요. 세금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말씀들은 제가 잘 취합해가지고 당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부정선거론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훨씬 국민들 우리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로는 하다 보니까 나온 부정선거론보다는 거지. 이게 훨씬 나아. 토론회 때문에 한 거거든요. 아니, 좋긴 좋은데 내가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자, 알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자, 근데 마지막으로 또 윤석열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출 조이고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더 때리며 만기 사냥을 해봤자 결국 규제의 압력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전월세 시장으로 향할 수밖에 그러게요. 없다. 이게 전월세 가장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가장 큰 문제라고. 한시적으로 전세 낀 매물도 팔 수 있다라고 좀 유예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주택자들 뭐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도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찌 보면 갭 투자거든요. 갭 투자를 푸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다주택자한테 갭 투자는 허용 금지하지만 무주택자한테 갭 투자를 허용하는 어찌 보면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옳지 않은 건데 듣지를 않으니까 먹히지가 않는 거죠. 아니 이제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임기가 4년 남아 있으니까 뭐 4년이나? 4년 남아 있으니까 이제 보시고 뭐 정말 성공하는 실패하는지 그때 가서 평가하시면 되죠. 아니, 저는 우리가 국민의힘에서 이견을 제시한다는 게 망해라가 아닙니다. 아니,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을 안정화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다면 뻔히 보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정비구역에서 서울 도심의 80%는 민간에서 하잖아요. 이게 보면 재건축 재개발이잖아. 근데 지금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토로 묶이면서 사업성이 약화되면서.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숨통을 틔우면 3, 40만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이거는 경외시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온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갑자기 쏟아냈는데, 아니, 속된 말로 6.27 대책, 97 대책, 97 대책이요. 135만 호 공급한다는 거잖아. 아무도 안 믿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1월 달에 낸 거잖아요. 근데 6만 채잖아. 네. 6만 채인데 그 중에서 언제 공급이 됩니까? 착공이 가장 빨라봤자 28년, 29년이고 들어가는 건 2031, 2년. 그리고 6만 채 중에서 반은 어떻게 되느냐? 임대 물건을 빼면 그 중에 반은 그거예요. 또.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제한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팩트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네. 과연 이재명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세금 말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만약 하고 싶다면 인정을 하란 말이야. 뭐 그러고 인정? 나서 아니 왜 세금으로 인정해야 돼? 두드리면 잡겠다. 다만 그렇다면 세금 방송 관련해서 포기했구나. 왜 이게 아니 내 말을 좀 듣고
너무 길게 해. 꼰대 같아요. 자. 그래. 아, 정말 우리 할 거 되게 많은데 지금. 안 돼. 많이 들었어. 자,